최근 태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영국 보수당 의원 더글라스 카스웰은 태국 정부를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 멈추라고 명령한 카뉴트 왕에 비유하고 비트코인 사용 금지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비트코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해 세상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2008년 발표한 논문에서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의 P2P 방식으로 거래되는 전자화폐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기존의 은행을 거쳐 거래할 때와 달리 비트코인 계좌만 갖고 있으면 거래 상대방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나눠 거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특징은 중앙 통제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라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존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화폐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존 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도 비트코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의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비트코인 계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익명성은 마약 및 무기 밀매 등 불법 거래에 많이 악용되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세계에 입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전자지갑 만들기입니다. 지갑은 소프트웨어, 모바일, 웹, 지갑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을 만들면 숫자와 문자가 복잡하게 섞인 33자리의 주소를 갖게 됩니다. 현실 세계의 계좌번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번호를 만들 수 있고 그 번호만 알면 누구에게든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갑을 만들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마운트 곡스이며 한국에서도 코빗이라는 이름의 거래소가 운영 중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 없이 거래 수수료만 내면 저렴한 비용에 비트코인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비트코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기존 화폐와 달리 주조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은행이 없는 대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채굴 또는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CPU 용량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신드롬의 기저에는 자산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 초 키프로스 사태 이후 비트코인이 은행을 대신할 안전한 투자처로 떠오르며 지금의 신드롬을 이끌었습니다. 비트코인 신드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도 비트코인 관련 시장을 벤처 캐피탈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전망이 밝은 시장으로 꼽았으며 이 분야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의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창업자와의 아이디어 도용 소송으로 유명해진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화폐 또는 자산으로서 가능성을 가질지 여부에 엇갈린 전망이 존재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 전 현직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엇갈린 시각이 재미있습니다. 전직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비트코인의 변동성, 악용 가능성, 낮은 유동성을 근거로 비트코인은 거품이며 화폐의 근본 요소가 없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 현직 의장 벤 버냉키는 교환 매개 수단으로서의 유용성, 낮은 거래 비용, 낮은 인플레이션 위험도를 근거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빠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지급 시스템이라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로드밴드의 확산과 그 위에서 창출되는 인터넷 경제가 성장하는 현재 추세를 미뤄볼 때
가상경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대안화폐의 등장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영국 하스웰 의원의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교환의 매개 역할이라는 화폐의 기본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채택할지, 그리고 현실 세계의 규제기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여부가 암호화폐 확산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최근 독일은 태국과 달리 비트코인을 사적 거래에서 이용 가능한 법정 민영화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즉, 비트코인의 성장세를 인정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권 내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독일이 기존 화폐 시스템과 비트코인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듯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총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